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피벗 이렇게 발음이 외래어기 때문에 책에서는 피벗이라고 돼 있고 뭐 피벗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근데 피벗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느 기준을 상대로 어느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를 피벗이라 그래요. 체육 시간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죠. 기준 양팔 대 0으로 벌려, 뭐 좁은 간격으로 모여, 뭐 해쳐 모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피벗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또 했던 책받침 돌리기, 책 돌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피벗 테이블이고요. 지금 보시는 모니터도 피벗 모니터입니다. 모니터가 회전을 해요. 왜 회전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글 2010 있잖아요. 한글 2010. 한글 2010은 가로 문서를 많이 만듭니까? 세로 문서를 많이 만듭니까? 세로 문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모니터를 세로 놓고 작업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세로로 이렇게. 그럼 모니터만 돌아가면 안 되죠. 글자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컨트롤 알트 오른쪽 화살표, 여러분도 해보세요. 컨트롤 알트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이렇게 돌리면 글자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글자가 돌아가요. 컨트롤 알트 위에 가는 화살표 누르면 정상적으로 나타나고요. 해보셨어요? 글자가 막 회전되죠. 그렇죠? 화면이.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는 피벗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자체를 이렇게 세워놔요. 세워놓고 피벗 테이블을 한 적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이 벽걸이식으로 이렇게 뒤에 회전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강의실에는 여러분들 거는 뒤에 고정돼 있으니까 피벗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스탠드가 있으면 피벗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니터 사실 때 피벗 모니터를 사시면 좀 편리한 건 있는데 조금 더 비싸요. 피벗이 안 되는 거랑 피벗 되는 거랑은. 그러면 이게 왜 엑셀에 피벗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느냐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 제3작업을 할 때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열너비를 붙이고 다시 붙인 다음에 드론을 종류로 맞춰가지고 정렬을 해야 되고 부분합에 가서 이 드론 종류를 가지고 그룹화를 해서 뭐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드론 종류로 해도 되지만 분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작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분합을 삭제하고 다시 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정렬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그룹화 항목을 분류로 바꿔서 또 재고량 합계를 구해야 이렇게 또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번거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할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하냐면요. 복사해서 붙이는 건 아닙니다. 먼저 블럭을 잡으세요. 그리고 특이하게 삽입이라는 메뉴에 갑니다.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해서 제3작업 시트에다 붙여넣기 하고 나서 작업을 했잖아요. 피벗 테이블은 그게 아니라 원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블럭을 잡아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위나 아래나. 우리 시험에는 피벗 차트는 안 나옵니다. 피벗 테이블만 나와요. 그럼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거냐 하는 거잖아요. 이때 기존 워크시트에 클릭하고 이때 제3작업 밑에 클릭하시고 B2 그럼 저 밑에 제3작업 시트에 B2라는 셀에 글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3작업 느낌표라고 돼 있잖아요. 느낌표가 쉬트라는 뜻이에요. 제3작업이라는 쉬트의 B의 두 번째 셀에 피벗 테이블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상하게 뭐가 생겼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88쪽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얘를 꾸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이 딱 나오면 문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블럭을 잡아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항상 제3작업에 있는 B2 그 영역을 클릭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만 누르면 이렇게 뭐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다 하셨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요 표 보이세요? 오른쪽에 있는 표? 제가 이걸 오른쪽 벽에다 붙여놨는데 원래는 오른쪽 벽에 있는데 살짝 띄어서 여러분 좀 보시기 좋게끔 해드릴게요. 먼저 판매일 및 드론 종류별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조건 첫 번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결과를 한번 볼 거예요. 결과. 자, 결과 파일 한번 볼게요.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판매일이죠. 여기가 판매일이잖아요. 책에도 거기 써 있어요. 판매일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 판매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판매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판매일 앞에 체크해도 돼요. 체크하면 판매일이랑 행으로 갑니다. 예.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고 오셔도 되고 판매일을 클릭하셔도 판매일이 행 레이블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 다음 드론 종류라는 것이 옆으로 있어요. 그렇죠. 촬영용, 완구용, 레이싱용이라 해서 드론 종류라는 애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드론 종류라는 걸 클릭하시면 행으로 내려갔잖아요. 얘를 끌고 열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드론 종류라는 항목을 드래그해서 열 레이블에다 끌고 가셔도 돼요. 이 필드 목록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적혀 있는데 책에 보면 판매일이라고 고쳐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도 판매일이라고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촬영용, 완구용, 레이싱용 위에 보면 드론 종류라고 써 있어요. 문제지에. 그럼 여기 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드론 한 칸 띄고 종류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거기다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쉬워요. 문제지에 보면은 제품명의 개수와 그랬죠? 자, 보세요. 판매일 및 드론 종류에 대하여 그랬어. 그래서 세로 칸에, 즉 줄이죠. 줄 행 단위로 판매 날짜가 들어가고 열 칸별로 드론의 종류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판매일과 드론 종류별 그 다음에 제품명이 저 위에 있네요. 제품명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밑에 4사분면 쪽에 시그마 값이라는 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개수와 제품명은 숫자가 아니라 글자니까 개수가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 판매 금액 단위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얘를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 개수 제품명 밑에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셨습니까? 예. 근데 합계가 아니죠? 평균이잖아요. 근데 엑셀은 무조건 숫자 항목을 선택하면 합계부터 나와요.
이건 고쳐주면 되니까, 일단 고쳐주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모양새가 대략 여기 날짜별로, 근데 여기는 월별로 나와 있는 거 이따 월별로 고쳐주면 되겠고, 제품명의 개수가 나왔고 판매 금액의 합계 대신에 이제 평균이 나오면 되고, 뭐 촬영용, 드레이싱용, 완구용. 근데 바뀌었다? 촬영용이 앞으로 가고 완구용이 두 번째고 저기 앞에 있는 레이싱용이 뒤로 갔어요. 그렇죠? 레이싱용, 촬영용, 완구용인데 이 순서가 촬영용, 완구용, 레이싱용이잖아요. 그럼 정렬을 바꿔줘야죠. 그렇죠? 바꾸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품명의 개수를 구했어요. 얘는 이상이 없는데 판매 금액의 합계가 잘못된 거라 얘를 클릭하면 밑에 뭐가 뜨죠? 제일 밑에 있는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해 보세요. 값 필드 설정 하셨어요? 예. 취소 누르시고요. 저 상단에 한번 보실래요? 피벗 테이블이 어느 메뉴가 있습니까? 현재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이나 디자인 메뉴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홈이나 수식이나 어느 메뉴가 있습니까? 얘는 특이하게 부분한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는 표라 그랬죠? 표. 그래서 표라는 메뉴가 떠요. 얘는 피벗 테이블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또 뜹니다. 위에. 피벗 테이블에 가서 봤더니 여기 제품명이라는 개수의 필드 설정, 판매 금액 단위 원의 합계에 대한 필드 설정, 이런 말들이 보여요. 그럼 여기 와서 필드 설정을 눌러도 돼요. 그냥 제품명의 개수에다 클릭하고 필드 설정 누르시면 엉뚱한 거고 안 되고, 요거 밑에 거를 클릭하고 옆에 거를 클릭하고 필드 설정을 누르면 레이싱용, 촬영용, 완구형에 대한 판매 금액 단위원에 대한 합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또한 이 글자 있죠. 합계다, 개수다라는 글자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필 설정 누르셔도 되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합계 금액에 대해서 클릭해 가지고 값필 설정을 가셔도 돼요. 그러면 평균이라 그랬죠?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평균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결과를 한번 보면 결과 평균의 판매 금액이죠. 평균의 판매 금액이잖아요. 판매 금액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판매 금액의 단위 원에 대한 합계가 나왔잖아요. 보세요. 원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판매 금액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한 줄로 나와요. 사실은 요 밑에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줄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값필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을 바꿔치기 하면 윗줄에 있는 것만 보여요. 윗줄. 아랫줄은 여기는 안 나타나요.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지가 평균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 원 하고 돼 있었다면 여기다가 요 뒤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원을 써야 평균에서 정확히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 다행히도 이 글자는 안 나왔어요. 단위 원은. 이게 지우고 확인 누르면 이제 평균으로 바뀌어졌죠. 예. 그 다음 레이싱용, 촬영용, 완구형이 이게 가나다 순위입니까? 역순위입니까? 무슨 순위입니까 이게? 오름차순도 아니죠. 원 데이터가 레이싱용이 있고 완구형이 있고 촬영용이 있는데, 피벗 테이블은 내가 정렬을 하지 않아도 부분합처럼 레이싱용은 레이싱용끼리 모이고
촬영용은 촬영용끼리 모여요. 근데 순서가 촬영용, 완구형, 세 번째가 레이싱용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내림 차순인지 오름 차순인지만 보시고 클릭하시면 바뀌어요, 그거는요. 근데 이상하다? 왜 완구형, 촬영용, 레이싱용이 오름 차순도 아니고 내림 차순도 아니고 엉망으로 되어 있다? 오름 차순에도 안 맞고 내림 차순에도 안 맞고, 그렇죠? 그럴 때는 바꾸면 돼요. 이렇게 촬영용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잖아요. 그 글자를 마우스로 싹 갖다 대가지고 레이싱용 앞으로 끌고 가면 촬영용이라는 동체가 통째로 갑니다. 그리고 완구형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드래그하면 순서가 바뀔 거예요. 완구형이라는 글자를 클릭하고 레이싱용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그 클릭한 글자 옆에 굵은 테두리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자동 채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굵은 테두리에다가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가 되니까 이때 마우스를 움직이면 통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통째로. 얘는 정렬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면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룹별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용, 완구형, 레이싱용으로 순서를 바꿨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매일을 기준으로 그룹화하고 그랬어요. 그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판매 날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하시면 돼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룹 하시면 월별로 그룹할래? 라고 파랗게 떠요. 그럼 우리 딱 봐도 월별로 돼 있잖아요. 그럼 OK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5월달 거, 6월달 거, 7월달 거, 8월달 거끼리 알아서 그룹이 돼요. 월별로 그룹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 숫자를 자세히 보세요. 5만원이 맞고 35,000원이 맞고 78만원이 맞는지, 288,334번 맞고 여기 25,000원, 58,000원, 15,000원 맞는지, 32,667원 되는지 맞잖아요. 그렇죠? 대략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5월이면 5월끼리, 6월이면 6월끼리 모아야 되고, 또 촬영용은 촬영용끼리 모아야 되고, 완구형은 완구형대로 모아야 되는데, 부분합은 한 가지만 정렬하는 거죠. 드론 종류별로 정렬을 해서 촬영용끼리 모아서 그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평균을 구하고 개수를 구하고. 근데 피벗 테이블은 판매 날짜를 그룹을 시키고 촬영용 완구형으로 그룹을 시켜가지고 알아서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죠. 편해요, 좀. 엑셀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제가 엑셀이라면 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제발 피벗 테이블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기능이에요. 엑셀은 죽어나는 입장이고. 예. 자, 판매일을 그룹화했어요.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피벗 테이블이 아닌 데를 클릭하면 저렇게 보기에서 끝나고, 피벗 테이블이 있는 데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메뉴가 뜨거든요. 이때 왼쪽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피벗 테이블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밑에 옵션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지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렇죠? 예. 그 아래줄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론 종류를 정렬하고 그랬는데 우리 먼저 정렬을 했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빈 셀에는 별별별 표시해주고 빈 셀에는 별별별 체크했어요. 여기 두 가지 선택했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했고요. 비어있는, 여기 보면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 비어있잖아요. 여기다가 비워두지 말고 별별별 찍어요. 우리 책에도 찍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옆에 요약 및 필터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행해총합계는 표시하지 말고 확인. 그러면 이게 뭐였냐면 아까 셀 병합한다 그랬잖아요. 셀 병합을 안 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 하나 하나, 얘도 하나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얘 두 개가 촬영용이죠. 얘는 완구형이고요. 근데 요 부분이 병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에 가서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면 요 두 개씩이 한 동네가 되니까 이렇게 병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래요? 문제지 보고, 나머지는 문제지 보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얘네들 자세히 보시면 글자는 별은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요. 숫자는 쉼표살이 찍혀 있잖아요. 얘는 아니고 여기 별은 가운데 맞춤되어 있고 숫자들은 천 단위마다 쉼표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쉼표살 찍어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예.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89쪽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하고 그거를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서 한번 봅시다요. 원 데이터 영역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잠깐만요. 원 데이터에 있는 영역을 블럭을 잡아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했는데 제3작업에 있는 B의 두 번째 셀을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생깁니다. 그랬고 그게 우리 90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지에 나와 있는 출력 결과 형태대로 판매일은 행 레이블에, 드론 종류는 열 레이블에,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품명의 개수는 시그마 값에, 그리고 판매 금액 단위 원에 대한 평균도 시그마 값 밑에다가 놓으시면 요렇게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것이 91쪽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항목이고요. 이때 합계를 평균을 바꿔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필드 목록 표에서 가필드 설정을 눌러도 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 눌러도 되고 저 상단에 있는 필드 설정 눌러도 되고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래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면 알아서 평균으로 나오는데 이때 원래 데이터가 두 줄짜리 데이터였기 때문에 두 줄로 있는데 피벗 테이블 상에서는 한 줄로만 표현된다. 그리고 함수를 바꾸면 뒷글자, 아래 글자는 자동으로 잘려버린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대로 했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가로 열고 단위원이 붙어 있으니까 그때는 가로 열고 단위원을 써야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다행히도 뒤에 글자가 사라져 있으니까 그냥 평균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보일 테고 그럼 알아서 너비는 조정돼요. 피벗 테이블은. 그리고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에다가 판매일이라고 고쳐주고 열 레이블에다가는 드론 종류라고 고쳐주고 참고로 커말 자격증에서는 항목 이름은 안 씁니다. 거기서도 이 피벗 테이블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판매일이나 드론 종류 같은 건 안 쓰고 알맹이만 고치게끔 하더라고요. 커말 자격증. 근데 우리 ITQ는 시시콜콜한 거 다 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 드론 종류하고 판매일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글자를 또 고쳐야 되잖아. 항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매일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월별로 나올 수가 있고, 드론 종류 올라가면 드론 종류에 따라서 월별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이 드론 종류 밑에 있었던 시그마 값을 판매일 날짜로 내려가면 이렇게도 나오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답이 척척척 나오는 거예요. 이 항목을 막 움직이는 대로 답이 나온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9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필드 목록이라는 항목인데, 이 필드 목록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뒷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이 데이터 뒷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필드 목록을 빼라고 한 거예요. 필요하면 붙이면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드론 종류 붙이고 뭐 시그마 값 위치, 뭐 시그마 값의 개수인지 평균인지 다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목은 굳이 안 봐도 된다 이거야 이제는. 그래서 책에서는 이 필드 목록을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해제해 주면 안 보이고 편하니까. 네. 교재 91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필드 목록을 해제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내용만 크게 보이니까.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보던 안 보던 상관없는데, 예. 그 다음에 92쪽에 보시면 이제 날짜를 월별로 그룹하라고 했으니까 날짜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그러면 날짜는 자동으로 월별 그룹이 돼요. 이제 주의사항이 2018년도 5월도 있고 2017년도 5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5월이면 5월로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연도가 다른 월을 보여줄 때는 연도별 월을 봐야 돼요. 연도별 월을 봐야 돼. 지금 다 같은 2018년도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 연도가 다를 때는 월이 같으면 월끼리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연도별 월로 하면 돼. 우리는 그냥 월만 돼 있으니까 월로만 바꿔주면 몇 월 하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레이싱용, 문구용, 촬영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촬영용이 앞으로 가 있고 완구용 두 번째, 레이싱용이 이제 뒤로 가게끔 하는 정렬인데, 자 보세요. 이 정렬이 드론 종류 정렬이 내림차선이죠. 내림차선. 이 정렬이 안 돼요. 지금 이상하게 뭐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림차선 정렬하면 촬영용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치으시니까 안 가고 있어요. 책에서는 정렬하기 전에 레이싱용이 앞에 있었고 촬영용이 오른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책에는. 근데 이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항목 이름을 드래그해서 끌고 가면 내 마음대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촬영용, 완구용, 레이싱용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가면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있는 옵션에 가면 세 가지를 꼭 물어봐요. 레이아웃에 가서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라는 게 꼭 나오고요.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를 2개를 찍을 건지 3개를 찍을 건지 이게 꼭 시험에 나오고요. 이건 여기 보시면 별표를 찍으세요 라는 말은 없어도 책에는 빈 셀을 뭐로 표시하라고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말이 없어도 결과 시트를 보면 별표가 찍혀있네, 비어있는데 이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약 및 필터라는 항목에 가서 행에 총합계 표시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행에 총합계를 지우고 그랬잖아요. 항상 세 가지 체크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레이블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 빈셀 표시하는 거.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총합계를 뭐라고 빼는지, 다 빼는지 하나만 빼는지
그 세 군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2번 설명. 2번 조건에 오른쪽에 있는 레이블인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빈 셀은 별별별로 표시하시고, 네 번째 줄에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이랬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옵션에 가서 아하 선택, 여기 별별별, 그리고 요약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빼고, 세 가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래요? 결과 화면을 보고 그냥 알아서 맞춰보라는 얘기죠. 딱 보면 요 정도 요 데이터 있잖아요. 요 데이터를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서 붙을 거고 별별별은 가운데 붙을 거다. 이때 결과물하고 별별별 또는 요 숫자가 이 순서가 정확히 순서가 맞는지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93페이지에 92쪽에 보면 이제 그룹화하는 거. 그럼 우리 시험에는 월별로만 그룹화하는 게 나오느냐? 아니에요. 다른 그룹도 시험에 나와요. 그것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93쪽에 가서 옵션에 가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에는 별별별로 찍을 건지, 별 2개만 찍을 건지, 별 하나만 찍을 건지. 항상 시험에는 별표 찍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약 및 필터 항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두 번째 칸이죠. 그렇죠? 행의 총합계를 뺄 건지 다 뺄 건지 어느 하나만 뺄 건지 책에 나올 테니까 그것만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6번째 항목이죠. 결과치에 대한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정렬 가운데 맞춤해주고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93쪽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답이 되더라 하는 거죠. 교재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1번인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결과고, 지금 제일 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에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있는 제3작업 시트 클릭하고 B2 셀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확인.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길이가 행으로 가 있고요. 업체명이 열로 가 있습니다. 제품명의 개수하고 빈공간 비율의 평균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총 길이가 행 레이블, 그 다음에 업체명별 열 레이블, 그 제품명 시그마 값에 드래그해서 개수, 빈공간 비율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 밑에. 이때 빈공간 비율은 합계가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빈 공간만 들어가면 안 되죠? 빈 공간 한 칸 띄우고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되니까 빈 공간 비율이라고 다시 조정해 주셔야 돼요. 아까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밑에 줄에 있는 게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빈 공간 비율이라고 하는 비율 글자가 지워지면 안 돼요. 아래줄에 있는 거. 그래서 다시 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필드 목록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닫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책에서는 닫으셔도 되고 안 닫으셔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행 레이블에는 뭐라고 쓰면 되죠? 여기는 총 길이, 업체명이 비열 레이블에는 업체명 이렇게 고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달 제과 키터 재산 명왕성이 내림차순, 그럼 해달자가 먼저 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림차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위치는 조정이 돼요.
통째로 항목 이름 간에. 주의할 점은 요거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총 길이가 15에서 25 사이 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 15가 제일 작은 숫자고 가장 큰 숫자가 25잖아요. 그 단위가 몇 개씩 들어가 있죠? 5개씩 들어 있잖아요. 자, 이 총 길이에 가서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눌러서 그룹. 이때 시작은 15로 시작했고요. 끝나는 건 25로 끝났죠? 5개씩 단위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문제가 15에서 20, 25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15고요. 제일 큰 숫자가 25잖아요. 그리고 단위가 5개씩 변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에 갔을 때 15에서 25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해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15에서 25까지 가는데 5단위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옵션에 가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빼기 빈셀에는 빼기 하래요. 그리고 요양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세 군데죠.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 빈셀 표시 세 군데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답이 보이고요. 이번에는 얘네들까지 포함해서 가운데 정렬이죠. 요거 글자 요거까지 요거 글자까지 포함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 들어가서 소점의 자리 한 자리 늘려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를 쉼표살 찍어주든지 뭐를 찍어주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운데 정렬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만 바꾸는 거죠? 여기는 백분율이 아니잖아요. 얘네들만 백분율 자릿수 이하 한 자리, 여기도 백분율 자릿수 한 자리 늘려주고, 여기도 백분율 자릿수 하나 늘려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 쉼표살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개수는 그냥 숫자로 보이고 평균 비율이니까 백분율로 보이고, 그때는 나눠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답이 이렇게 보이면 맞을 겁니다. 우리 문제지도 결과 화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피벗 테이블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오 라고 해놨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옵션에 있는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해주고, 그러니까 옵션에 들어 한꺼번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지시사항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룹하는 항목이 나오고, 정렬하는 과정이 나오고, 나머지 사항은 이렇게 하시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처럼 그대로 맞게 한 것 같아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연습 문제 2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답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는 여기만 가운데 정렬하고 쉼표살 찍은 것 같아요. 얘는 왼쪽에 있는 걸 봐서는. 여기는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상품명의 개수고요. 주문량의 최대값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데이터, 원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첫 번째가 위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화살표 눌러서 피벗 테이블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피벗 테이블 그림을 클릭하셔도 되고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제3작업에 있는 시트 이름을 선택하고 B2를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걸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항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확인. 그럼 피벗 테이블 처음에 1이었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 2번, 3번, 4번, 5번 나오는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예.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시중가 단위 원 위에 분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문제지 요구하는 대로 시중가 단위 원을 행 레이블에 그리고 분류를 열 레이블에 그 다음에 상품명의 개수를 시그마 값에 그리고 주문량의 최대값을 시그마 값에 그러면 이제 이 주문량은 더블 클릭을 해서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를 시중가 단위원 하고 고쳐야 되고요. 열 레이블 행 가전제품 위에 이거를 분류라고 바꿔줘야 되고 분류. 예. 그 다음에 화장품, 의류, 생활가전이니까 얘는 내림차순 해주시면 되고요. 화장품, 의류, 생활가전으로 내림차순 해주면 이 너비도 아까는 좁았잖아요. 이 너비가 좁았잖아요. 이 좁은 것도 알아서 다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중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그룹을 할 건데 주의사항 잘 보세요. 0서부터 시작해요. 0서부터 시작해서 120만원까지 갈 겁니다. 근데 단계가 4만원 단계, 40만원 단계가 그렇죠? 40만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룹화 시켜가지고, 예, 0으로 시작하고, 120만원 단위로 갈 거고, 얘는 40만원 단위로 갈 거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숫자가 0부터 시작했고, 가장 큰 숫자가 120만원에 끝났고, 그 단계가 0서부터 39만 9,999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0만원이란 말이에요. 40만원 단계로 확인 눌러주면 그렇게 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옵션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레이블 병합하는 거 체크해야 되고, 빈 셀에는 별별별 해줘야 되고, 요양 필터에 가서는 행청합계 빼라고 돼 있고, 세 군데 항상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요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안 건드려져 있잖아요. 얘네들만 가운데 맞춤해주고 쉼표살 찍어주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별별별은 가운데 나타나고.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과가 정확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95쪽에 나와 있는 문제 3번과 문제 4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5쪽에 나와 있는 문제 3번에 관한 거 한번 볼 겁니다. 데이터 블록 설정해 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에 기존 워크시트에 있는 제3작업 B2 잘못했대. 다시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제3작업 B2. 그 다음에 평균 대여일 행, 차종 열. 여기 행 레이블에는 평균 대여일, 열 레이블에는 차종. 그 다음에 모델명의 개수, 그 다음에 대여 수입의 최소값. 그 다음에 이제 뭐 옵션에 가서 레이블 병합, 비어있는 셀, 빼기. 요약의 필터에 가서 행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화하는 거죠. 그룹화하는 거. 15부터 시작해서 30까지 가면 되겠죠. 30까지 가고 5개씩 증가되네요. 5씩 이렇게. 그 다음에 항목은 중형, 내림차순 중형, 소형, RV. 그리고 얘네들은 가운데 맞춤 쉼표셀. 그래서 97650, 41750, 39168 그 숫자가 제대로 보이는지, 그리고 중형, 소형, RV가 맞는지, 개수, 모델명 개수와 대여 수입의 최소값이 맞는지. 일단은 여기는 뭐 그렇게, 예. 네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블록 설정하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제3작업 시트에 있는 B2 확인. 그러면 책에서 나온 대로 일주평균 행, 자치구 열, 그리고 동명에 대한 개수 시그마 값, 평일 평균에 대한 개수 말고 평균. 평일 여기 뒤에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평일 다음에 끝나. 평일의 평균이 아니라 평일 평균의 평균이잖아요. 평일 평균의 평균이잖아요. 요거 마무리 써주셔야 돼. 요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열 레이블에는 일주 평균, 열 레이블에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 항목에서는 내림차순, 중구, 종로구, 마포구. 개수, 동명, 평균, 평일, 평균. 옵션. 여기 그룹이죠, 그룹. 그룹은 제일 작은 숫자가 0서부터 2만까지 가고요. 2만까지 가고, 간격은 5천 단위로. 0에서 2만까지 5천 단위로 가니까 이렇게 보일 테고요. 이 옵션 들어가야 되겠죠? 옵션에 가서 레이블 병합, 셀 병합하는 거, 빈 셀에는 별별. 요약의 필터에 가서는 행의 총합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블록 잡아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쉼표살 찍어주면 15162, 8614, 4464가 맞는지 순서대로, 그 정도는 꼭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네. 피벗 테이블은요, 피벗 테이블에서 이론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ITQ 시험은 이대로 하시려고 하면 끝나는데,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공부하실 분도 생길 테고, 이제 이론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일주 평균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평일평균에 관한 거, 이 숫자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얘가 7542가 아니라 7542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7453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로 제가 바꿔놨어요. 피벗 테이블에 가면 바뀌어있어요? 안 바뀌어있어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데 피벗 테이블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오셔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 원래 데이터를 환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라?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그때 비로소 원위치가 된다 이거죠. 꼭 세로 고침을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피벗 테이블 입장에서는 주관하거든요. 하나 바뀌는 대로 그때 계산이 되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시그마 값을 일조평균 밑으로 내려놓으면 이렇게 가요. 아까는 자치구별로 합계가 나왔어요. 두 개씩 합계가 나왔잖아요. 두 개씩. 근데 이 시그마 값을 일조평균 밑으로 내려놓으면 일조평균 밑에 개수 동명 이거에 대해 중구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바뀌어요.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치구라는 거를 일조평균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고 일조평균을 자치구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때 시그마 값을 내리면 또 달라지고 어디에다 시그마 값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얘는 옆으로 가면서 답이 나올 거냐 밑으로 내려가면서 답이 나올 거냐 그렇죠? 그리고 자치구 위에 답이 나오게 할 건지 자치구 밑에 답이 나오게 할 건지 다르잖아요. 이것도 위치가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항목 이름도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편해요. 일단은 부분합처럼 정렬을 굳이 안 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작업은 두 가지입니다. 피벗 테이블이냐 정렬 및 부분합이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오면 좋을까요? 정렬 부분합은 아까 메모해드린 대로 복사해서 붙일 때 연럽이 먼저 붙이고 내용 붙이고 그 다음에 가서 정렬하고 부분합 들어가서 그룹화 시키고 항목들 그리고 계산 하나 해주고 두 번째 부분합 들어가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빼주고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윤곽 씌우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부분합이고 피벗 테이블에서는 원 데이터 영역을 블럭 설정해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명령을 거는데 이때 피벗 테이블의 결과를 그냥 새 워크시트가 출력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새 워크시트가 우리는 제3작업이었으니까 기존 워크시트에다 선택을 하고 제3작업을 하게 물론 새 워크시트 해놓고 나서 얘를 제3작업으로 고쳐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A 연럽이를 조정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힘들고 그냥 제3작업 밑에다 붙이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을 망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얘네들을 막 밖으로 빼내버리면 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피벗 테이블 자체를 통째로 삭제해 놓고 다시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일주평균 그 다음에 자치구 동명의 개수
평일 평균. 평일 평균은 어떻게 하라고요? 평균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평일 평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룹된 대로 됐고, 요 좌측으로는 내림차순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그룹대로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가서 비어 있는 거, 빈 셀에 있는 거, 영역 필터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주시면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블럭 잡아서 어떻게 했다? 가운데 정렬하고 쉼표살 찍었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에서 이 보고서 필터는 안 건드렸죠. 예.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주요 시설물을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주요 시설물이라는 게 생기는데 마포 나루만 선택하면 마포 나루 거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세종로 공원하고 상암 월드컵하고 두 가지를 보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커말 시험에는 요 필터 항목도 얘기를 해요. 문제지 이렇게 나와요. 주요 시설물은 보고서 필터에, 일조 평균은 행 레이블에,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엔 좌측으로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문제지가 아예 나와요. 커말 자격증은. 우리는 그 말이 없이 문제지 자체에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고, 이제 한 줄로 뭐 차종별 모델명의 개수,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평일 평균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커말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예. 어렵지 않게 이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